어머님, 건강이 제일이죠. 김영희는 언제나 같은 말과 함께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수증기 사이로 며느리의 밝은 미소가 비쳤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 며느리였다. 고마워, 영희야. 할머니 박순금은 찻잔을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정성까지. 당연한 거죠. 어머님께서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영희는 할머니 곁에 앉아 다정하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곁에 머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음미했다. 영희가 특별히 구해온다는 건강차였다. 한약재를 우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꿀의 단맛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 차는 정말 어디서 구하는 거야? 한의원에서 어머님 체질에 맞춰서 특별히 지어준 거예요. 비싸긴 하지만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런 돈을 어디서. 걱정 마세요. 제가 알바도 하고 있으니까요. 영희의 눈에는 진정한 효심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를 둔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다. 김 할머니는 복 받으셨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어떤데. 영희 같은 며느리는 정말 복이 드물죠. 이웃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가슴이 뿌듯했다. 차를 다 마시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었다. 깊은 졸음이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잠이 깊어졌다. 차를 마신 후에는 거의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다음 날 늦은 오전이 되어서야 깨어났다. 엄마, 잠이라도 푹 자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아들 김재호는 무심하게 말했다. 직장에서 돌아온 그는 항상 피곤해했고 어머니의 건강보다는 자신의 휴식을 더 우선시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가 잠이라도 푹 자는 거잖아. 고마워. 재호는 아내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영희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뭔가 이상했다. 잠에서 깨어나면 머리가 멍했고 어젯밤의 기억이 흐릿했다. 꿈을 꾸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마치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영희야, 혹시 이 차에 뭔가 잠을 오게 하는 성분이 있는 건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재들이에요. 잠이 오시는 건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영희의 대답은 언제나 자연스러웠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기억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 어제 있었던 일도 가물가물했고, 때로는 오늘이 며칠인지도 헷갈렸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영희가 상기시켜 주었다. 병원, 내가 언제 병원에 가기로 했지? 어제 약속 잡았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러요. 할머니는 영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기억보다 며느리의 기억이 더 정확한 것 같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영희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라며 여러 가지를 전했다. 어머님 혈압이 좀 높으시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수치도 높고요.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어요.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다고.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래요. 그래서 차도 계속 드시라고 하셨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가 거짓말할 리는 없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따뜻한 차가 준비되었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영희를 바라봤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친근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그 미소가 조금 다르게 보였다. 영희야, 네, 어머님. 너한테 정말 고마워. 이런 며느리를 둬서. 당연한 일 하는 건데 뭐려. 영희는 할머니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영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 미소를 본 건지 꿈에서 본 건지 할머니는 확신할 수 없었다. 순금아, 요즘 며느리가 더 다정해졌네? 말자가 공원에서 말했다. 그래. 할머니는 영희가 벤치 옆에 서 있는 것을 의식하며 대답했다. 정말 복 받았어. 이런 며느리. 할머니는 더 이상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영희의 존재가 모든 것을 막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전화를 받을 때도 영희가 곁에 서 있었고, 우편물을 확인할 때도 영희가 먼저 챙겼다. 어머님, 오늘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에 정밀검사 받으시래요. 정밀검사, 내가 언제? 지난번에 혈액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영희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았다. 아니,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며칠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아들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고 이웃들과의 접촉은 영희에 의해 차단되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워졌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해요. 집에서 푹 쉬세요. 어머님, 오늘은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네요. 어머님,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외출은 자제하세요. 매일 다른 핑계였지만 결과는 같았다. 할머니는 집에 갇혔다. 더욱 무서운 것은 영희가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할머니가 서랍을 열거나 전화기에 손을 댈 때마다 영희가 나타났다. 어머님, 뭘 찾으세요? 어머님, 누구한테 전화하시려고요? 질문은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영희가 또 다른 전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네,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아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노인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영희의 대답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 용량을 2배로 늘려주세요. 한 번에 끝내고 싶어요. 네, 위험한 거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면 들킬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절망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영희는 약의 용량을 늘려서 자신을 빨리 죽이려고 했다. 내일부터 매일 2번씩 차를 들여야겠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영희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렸다. 할머니는 손을 떨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경찰,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 영희는 너무나 교묘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고 모든 증거를 숨겨놓았다.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예고한 대로 차를 2잔 준비했다. 어머님, 오늘부터는 아침
저녁 2번 드세요.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 할머니는 차를 받으며 영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이 없었다.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고마워, 영희야.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차를 마시는 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영희가 부엌으로 간 사이 할머니는 재빨리 찻잔에 차를 작은 유리병에 옮겨 담았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리고 찻잔에는 물을 채워 넣었다. 다 드셨어요? 응, 잘 마셨어. 할머니의 연기는 완벽했다.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찻잔을 가져갔다. 그날 오후 영희가 마트에 간 사이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서랍의 모든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위조된 서명 연습장, 재산명예, 이전 서류, 보험 증권들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약병이었다. 할머니는 약병의 라벨도 사진으로 찍고 약며자를 따로 보관했다. 나중에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녹음기를 준비했다. 예전에 아들이 사준 작은 녹음기였다. 침실에 숨겨두고 영희의 전화 통화를 녹음할 계획이었다. 저녁이 되자 영희가 또 차를 가져왔다. 어머님, 저녁 차예요. 오늘은 좀 진하게 끓였어요. 할머니는 차를 받으며 영희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영희야, 혹시 내가 죽으면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어머님은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만약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머님, 그런 불길한 소리 마세요.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재산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을까?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실 일이죠. 할머니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계속 물었다. 보험금도 꽤 클 것 같은데. 영희의 눈빛이 변했다. 욕망과 초조함이 동시에 드러났다. 어머님,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할머니는 영희의 반응을 확인했다. 분명히 영희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녹음기를 켜두고 잠자리에 들었다. 예상대로 새벽에 영희의 전화 통화가 시작되었다. 여보세요. 저예요. 네, 오늘 2번 다 먹었어요. 용량을 늘린 게 맞나요?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벌써 몇 개월째인데. 네, 알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영희가 답했다. 내일부터는 3번 드리려고요. 아침, 점심, 저녁. 네,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할머니가 죽으면 보험금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진명의도 이미 제 이름으로 바꿔놨고. 재혼은 모르죠. 어차피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할 거예요.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며칠만 더 참으면 이 집도 돈도 다 제 거예요. 재호한테는 미안하지만. 전화가 끊어진 후 영희가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끝나. 할머니는 녹음기를 확인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제 증거가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차를 가져왔다. 어머님,
오늘부터는 하루에 3번 드세요.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 영양 보충을 더 해드려야겠어요.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연기를 계속했다. 고마워, 영희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영희의 미소에는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가 자신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점심때도 차가 나왔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다. 할머니는 모든 차를 유리병에 수집했다.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샘플들이었다. 저녁 식사 후 영희는 여느 때보다 대화를 많이 시도했다. 어머님,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신 게 있으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유언장, 그런 건 왜?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요즘 어머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아파 보여. 아니에요. 하지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영희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할머니가 곧 죽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재산 정리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재호가 복잡한 절차 밟기 어렵잖아요. 그래, 그럼 너한테 맡길까? 영희의 눈이 번쩍 빛났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그날 밤 할머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영희가 약의 용량을 계속 늘리고 있었고 언제 실제로 위험해질지 몰랐다. 새벽 2시 예상대로 영희의 전화가 시작되었다. 여보세요. 네, 오늘 3번 다 먹었어요. 내일이면 확실할 거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숨어서 듣지 않았다. 당당하게 영희 앞에 나타났다.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거야? 영희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었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내가 물어본 게 들리지 않았나? 누구와 통화했냐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다. 영희는 당황했다. 그냥 친구와 새벽 2시에 무슨 얘기를. 그냥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영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영희야, 이제 그만하자. 네, 무슨. 나도 알고 있어. 너의 계획을.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았지. 매일 독을 먹이면서 언제까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영희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가식적인 친절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본성이 드러났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꽤 오래전부터. 너의 전화통화도 들었고 서랍 속 서류들도 봤어. 영희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왜 계속 마신 척했어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녹음기와 휴대폰을 꺼냈다. 너의 통화 내용도 다 녹음했고 위조된 서류들도 다 사진 찍었어. 그리고 내가 탄 차도 따로 보관해뒀고. 영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내가 왜?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영희가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다.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사시니까. 재호는 맨날 일만 하고 저는 시어머니 뒷바라지만 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할머니는 놀랐다.
영희의 동기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려고. 편하게 독을 먹여서. 영희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매일 차 끓이고 뒷바라지하고. 재호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 재산을 노린 거야? 재산은 어차피 나중에 재호가 물려받을 건데.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조금 일찍 받는 게 뭐가 나빠요? 할머니는 영희의 뒤틀린 논리에 경악했다. 너는 정말.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엄마,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재호가 거실에 들어서며 둘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아내와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서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호야, 앉아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영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재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야. 매일 차에 독을 타서 먹였어. 그리고 내 재산도 모두 자기 이름으로 바꿔놨고. 재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보, 설마. 할머니는 휴대폰과 녹음기를 아들에게 건넸다. 직접 들어봐. 내 아내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재호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영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벌써 몇 개월째인데. 할머니가 죽으면 보험금이 바로 나오죠. 이 집도 돈도 다 제 거예요. 재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여보, 내 말 좀 들어줘. 영희가 재호에게 매달렸다. 나는 정말 할머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려고. 편하게 독을 먹여서. 독이 아니라 수면제야. 그냥 깊이 주무시게 하려고.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수면제. 그럼 이 약은 뭐야? 할머니는 영희 방에서 가져온 약병을 보여줬다. 이건 수면제가 아니라 독성 물질이잖아. 영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재호야, 나는 정말. 그만해. 재호가 차갑게 말했다. 보험 서류는 뭐야? 엄마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꾼 것도 설명해봐. 그건 실무적인 문제였어. 실무. 엄마 서명을 위조한 것도 실무야? 재호는 할머니가 보여준 서명 연습장을 들여다봤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영희가 어떻게 차에 약을 타서 먹였는지, 어떻게 재산을 노렸는지, 어떻게 보험금을 계획했는지. 영희는 나를 죽인 후에 마치 자연사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어. 나이 많은 노인이 잠자다가 죽는 건 자연스럽잖아. 재호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 영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재호야, 미안해. 하지만 나도 너무 힘들었어. 힘들다고 엄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독을 먹이고 보험금 챙기고 집 명예 바꾸는 게 뭐야? 영희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우리 행복을 위해 엄마를 죽이려고? 재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영희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너한테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뭐예요? 정말 후회하지 않아? 영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후회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무 늦었어. 재호가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여보, 잠깐만. 영희가 막으려 했다. 안 돼. 이건 범죄야. 살인 미수야. 재호야, 제발. 하지만 재호는 이미 112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영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실망, 그리고 어쩐지 연민까지. 영희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영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쳐 있었나 봐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다. 할머니가 준비한 모든 증거들, 녹음 파일, 사진, 차 샘플, 위조된 서류들을 경찰에게 제출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담당 형사는 증거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영희는 수갑을 차인 채로 끌려가면서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재호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저씨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형사가 재호에게 말했다. 제가요? 왜요? 부인의 범행을 정말 몰랐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재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희가 할머니에게 먹인 것은 강력한 수면제와 독성 물질이 혼합된 것이었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점진적으로 장기 기능을 마비시켜 자연사로 위장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이었다. 다행히 할머님께서 일찍 눈치채셔서 담당 의사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보험 조사도 이루어졌다. 영희는 할머니 명의로 총 5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놓았고 모든 수혜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놓았다. 진명이도 할머니 모르게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해 놓은 상태였다. 서명 위조도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했다. 몇 개월간 연습한 흔적이 보여요. 재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뭐가?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봤다. 언제? 영희가 엄마 보험 얘기할 때, 그리고 엄마가 자꾸 잠만 자신다고 할 때. 그런데도 왜? 저는 그냥 편하고 싶었어요. 영희가 엄마를 돌봐주니까 제가 신경 쓸 일이 없었잖아요. 재호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공범인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재호야, 너도 피해자야. 영희한테 속은 거야.
하지만 엄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잖아요. 아들로서 실격이에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재판이 시작되기 전 영희는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할머니께 이런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재호 오빠와 결혼할 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할머니를 잘 모시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변해갔나 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고마워하지 않는 남편, 끝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 뒷바라지. 어느 순간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돈을 보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할머니께서 가진 재산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 것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점점 커져서 할머니를 해치려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핑계였던 것 같아요. 결국 제 욕심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할 수 없어요.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다만 할머니께서 살아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에요. 김영희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증거가 명확했고 영희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김영희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계획적인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검사가 논고했다. 독성 물질을 이용한 치밀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는 영희의 어려운 처지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변론했지만 계획성과 지속성이 명확한 범죄였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할머니는 증인석에 서서 그동안의 경험을 증언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차를 마시면 의식을 잃을 정도로 깊이 잠들었고 기억도 흐릿해졌어요. 그때 의심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판사가 영희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호에게도 미안해요. 피고인 김영희에게 살인미수, 문서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재호가 고개를 떨구었다.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으로 영희를 바라봤다. 영희는 끌려가면서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그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다.